파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파동 소리, 파동. 얘들아, 파동이 뭐니? 파동이 뭐지? 진동이에요. 이 교실 안에 파동이 있니 없니 지금? 있어요. 뭔데? 쌤 목소리. 나의 목소리, 파동. 그리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뭐 흉내낸 거 같아. 뭔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런 적도 있어요. 너희 경험 없지? 어딘 지진 발생할 수 있어. 약하지만 현대민족이 있거든. 지진도 파동이고 바닷가에도 파동이 있어요. 무슨 뭐 얘기하는 거 같아요? 파도, 물결 이런 것들. 그래서 파동을 정의내리면 진동이 생겼는데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얘기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파동. 얘들아, 이렇게 어떤 돌 같은 걸 하나 딱 던졌어. 물에다가. 그랬더니 물에 딱 여기 돌이 딱 도착했거든? 쏙 들어가고 끝나나? 아니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내가 돌을 던진 이 부분을 뭐라고 하자? 파동의 시작점. 원 이렇게 얘기해. 용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파원이라 그래요. 그 파원을 중심으로 파동이 진행할 건데 파동을 진행시킨 건 사실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 같은 걸 부르는 이름 매질 이렇게 얘기해요. 매질. 파동 전달 물질은 매질.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건 누구니? 공기. 그럼 공기가 매질이지? 공기가 없으면 내 목소리는 너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거 아니 없을 거 아니 얘들아? 없어. 꼭 이 소리라는 건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매질은 전달 물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파워는 시작되는 지점. 매질 중요 표시합시다, 우리. 매질이 뭔데? 전달 물질이에요. 사실 뜻을 해석하면 매개가 되는 물질이야. 중간에서 매개체가 되주는 이어주는 물질,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전달 물질. 다음. 자, 첫 번째 파동의 종류. 물결파는 물, 소리는 공기, 지진파는 땅,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이 전달하고 있다. 다음 파동의 전달. 자, 이번에 별표 칠게요. 파동의 전달 별표 치자 얘들아.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고 파동의 전달.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설명에 해당하는 거. 이 두 지역이 있어요. 물이고 물에 공이 있어. 공이 바람 안 분다고 하자.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사람 하나 있고 얘들아 여기 사람 하나 있어. 이거를 얘한테 전달해줘야 되거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돌을 이렇게 딱 던져갖고 물결을 일으켰어. 그러더니 아니면 여기서 물결을 싹 보냈어. 이렇게 해서 물결 쭉 가면서 공 따라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실제 모습은 왠지 물 따라갈 것 같지. 근데 이 물결이 지나갈 때 얘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끝나요. 여기가 중요한 사실이야. 매질은 누군데? 물이지 얘들아. 물이 직접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물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진동을 옆으로만 보내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람 안 불 때 얘기하는 겁니다. 왠지 요거 따라서 물결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더라고. 단순히 뭐 한다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뭐 할 것 같아 다시 내려왔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됐다가 여기 요거 이렇게 올라갔거든 공이. 그러다가 다시 지나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 자, 중요한 거예요. 자, 파동이 전달될 때의 특징.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이동하는 게 뭔데?
왜 파동이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이동하는 건 에너지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 에너지가 이동, 에너지만 이동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엄청 중요한 사실. 자, 이번에 파동이 전달 별표 쳤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매출 시작. 이동한다고 안 한다고 얘들아? 이동 안 해. 그럼 이동하는 건 뭐라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 세 글자가 이동해. 뭐? 에너지. 에너지. 무슨 에너지? 파동 에너지. 지진파면 지진파 에너지야. 땅이 이동하지 않잖아 지진이 왔다고. 근데 땅이 흔들림이 이동하지. 왜 흔들림이 이동한다는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곳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다음에 그 옆에가 흔들리겠지. 에너지 그 옆으로 이동했지. 땅이 움직인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 리본을 달거나 마찬가지 공 같은 거가 파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파도를 쭉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밀물 썰물은 따라갈 수 있어 얘들아. 그럼 물이 진짜 움직이는 거거든. 이건 출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출렁인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수철 파도 이렇게 자꾸 흔들면 이렇게 훅 가는데 같이 리본은 계속 그 자리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지 얘들아. 다음. 그래서 1번이 별표예요. 1번이 별표 치자 얘들아. 동그라미 1번. 뭐가 전달된다? 실제 전달되는 건 뭐다? 세 글자. 누구? 에너지. 그래서 파동이 전달되는 걸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지진파가 오면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 얼마나 세게 일어났구나, 어느 쯤에서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3번에 보면요, 에너지 전달의 이해.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 넣었더니 어때? 따뜻해졌지 얘들아. 에너지가 전달됐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초음파 쇠석술이라고 알아? 너희 혹시 선생님 물어볼게. 너희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화요일 학생 있으면 무조건 안 봤다고 했을 텐데 여기 학생들은 봤을 수도 있어. 지나가다가 뭐 비파기 검사라고 들어본 적 있니? 써져 있는 거나 없어? 무슨 말고. 자, 그러면 비파기 검사가 뭐냐? 얘들아, 어떤 기계 같은 거 내부를 검사하고 싶거든?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뭔데? 깨보면 되지. 까보면 되지. 근데 까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 손상될 수도 있고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파괴하지 않고 하는 검사를 뭐라고 하는 거야? 비파기 검사야. 파괴하지 않고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우리가 까볼 수는 없잖아.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사진 찍어주지. 너희도 어릴 때 엄마가 처음에 그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 초음파 사진 찍어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음파 사진 같은 것들은 뱃속 내부를 볼 수 있지. 여기가 이제 초음파 쇠석술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니 얘들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음파 쇠석술은 그 파동을 이용해서 그 진동으로 돌을 깨버리는 거야. 돌을 부실 수도 있어. 다음 무선 충전. 해봤지 무선 충전. 불편하긴 해요. 사실 유선보다 오히려 좀 느리긴 한데 딱 올리면 막 갑자기 충전되죠. 요 안에서 전자기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얘한테 에너지를 가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결국 에너지가 전달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정보가 전달되는구나. 그러면 초음파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초음파 어군 탐지기라고 있어요. 뱃속에 배에서 이렇게 밑에 물고기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야. 초음파 쏴보면 되거든. 초음파가 이렇게 맞고 돌아오는 게 많으면 뭘 거 아니 얘들아. 물고기 많구나. 초음파가 맞고 돌아오는 게 없이 거의 바닥에 흡수가 대부분 많이 됐어. 무슨 얘기? 걸린 게 하나도 없지. 그런 식으로 물고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초음파 진단 장치는 아까 그 확인하는 거고요. 어군 탐지기는 물고기 때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 무선 통신. 다음 파동의 요소와 그래프. 그래서 세 개째 오늘 파동을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럼 파동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자, 들어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파동을 보통 어떻게 그리냐?
파동 본 적이 있니 얘들아? 그려져 있는 거? 보통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네. 그랬을 때 요 선을 중심으로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요. 저 선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으로 표현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자, 일단 가운데 있는 이 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야, 요걸 중심으로 위아래 진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동 중심이라고 표현해. 다음, 올라락 내리락 이렇게 표현됐죠, 학생들. 이때 요 가장 높은 곳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마루라 그래요, 마루.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뭐야? 골. 저 마루라는 이름 모를 수도 있겠다. 아이스크림 중에서 마루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있는 거 알아요? 아, 체리마루, 호두마루. 체리마루, 호두마루.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뜻은 이거였어요. 체리 맛의 꼭대기다. 호두 맛의 꼭대기다. 마루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 꼭대기. 높은 곳. 요걸 뜻해. 그래서 마루가 제일 높은 곳이야. 골은 제일 낮은 곳이야. 마루골. 이해하니 얘들아? 다음. 진폭이 있어. 진폭. 무슨 뜻이니 진폭? 해석해보자. 진동의 폭이야. 진폭.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요렇게 진동하는 파동이 있어요, 학생들. 근데 어떤 거는 요렇게 진동해요. 누가 진폭이 더 큰 거 아니 얘들아? 아래 거. 진폭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진폭. 진폭 저거만 있어. 여기도 있네. 이것도 진폭이야. 진폭의 정의 한번 내려보자. 정의 좀 한번 내려볼까? 뭐에서 뭐까지도 진폭이라고 그러는 거 같아? 여기 선생님 써놨잖아요. 가운데 줄을 뭐라고 했지? 마루에서 진도 중심까지. 또는 골에서 진도 중심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파장이란 말이 있어. 파장.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요거는 저렇게 되는데 요런 것도 있어요. 누가 더 파장이 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 요거 이렇게 쭉 가보면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파장이 도대체 뭐냐고?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즉, 파동의 장자는 길이를 뜻해. 그래서 파동의 길이에요. 요거 파장. 이거랑 같은 요소는 뭐예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도 파장이 되겠지. 그럼 파장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 요소를 이용해서. 파장은 뭐에서 뭐까지다? 얘기해보자, 얘들아. 뭐에서 뭐까지인 것 같아요?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야. 누가 파장이 길니? 얘기 좀 해봐. 누가 파장이 길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파장이 긴 거지? 자, 정리해볼게. 진폭은 진동하는 폭이야. 진폭이 큰 거야. 진폭이 작은 거죠, 이거? 파장은, 파동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장이 짧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장이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니? 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진동수와 주기야. 진동수와 주기. 진동수. 무슨 수인 것 같아? 진동하는 수야. 기준이 있어요. 진동수를 얼마 기준으로 찾냐? 1초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1초 동안의 진동 횟수야. 얘들아,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 주기적으로 그런 뭐 반복 패턴이야 이거는. 그래서 태양계 시험범위지, 지구 자전 시험범위지. 지구의 자전은 뭐야? 1조 운동이라 그러지. 무슨 뜻인데 얘들아? 주기가 얼마인데 그거는? 1조 운동. 하루. 자전은 주기가 하루짜리고 공전은 주기가 1년에 한 바퀴란 얘기야. 같은 뜻이에요. 주기는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반복 패턴에 한 번 반복하는 그 시간이야.
그래서 요거는 1회 진동하는데 필요한 시간 되겠어요. 시간. 진동 횟수. 그래서 그 횟수 나온 거에다가 여기다가 단위 써주는데요. 단위는 몇 헤르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진동 시간은 몇 초가 걸리니 이렇게 표현해. 헤르츠 본 적 있니? 헤르츠. 그럼 헤르츠를 어디선가 봤다면 보통 어디에서 봤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많이 듣는 뭐 라디오에 99.9MHz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 거기 나오는 헤르츠가 진동수야. 5Hz 무슨 뜻인 것 같아? 해석해보자. 5Hz 1초에 몇 번 진동? 5번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100만 Hz 1초에 몇 번 진동? 100만 번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꼭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뭐 95.9MHz 들어본 것 같아요, 학생들? 이거 해석해 볼게. 이거의 그 진동수, 이 라디오 주파수의 진동수가 얼마냐 해석해 보자. 헤르츠가 이거 뭐라 했어, 선생님이? 진동수라 했지. 메가가 얼만큼의 크기인지 알아요, 학생들? 만? 킬로는? 1kg 몇 그램? 1000g이지. 킬로라는 건 동그라미 3개예요. 메가라는 건 거기다 동그라미 3개 더 해야 돼요. 동그라미 6개예요. 킬로는 1000이면 메가는 100만이라는 얘기야. 이거 해석하면은 여기다 100만이면 9500. 네. 저 수업 때문에 그 2시인가 가면서요. 2시 때. 갔다 와. 네, 간다. 갔다 와. 네. 3시간 간다며 아까 왜 또 말이 바뀌어? 3시간. 3시간 가. 뭔 얘기했니 내가? 9,590만 번 1초에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빨라들여. 빨라요. 엄청 빠르지. 그래서 엄청 빠르게 진동하고 있어요. 이 주파수. 뭔 얘기했냐? 그래서 진동수 주기 나는데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너희들 자 이해되나 봐봐. 1초에 10번 진동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1초에 몇 번? 10번 진동. 어떤 파장이 있는데 1초에 10번 진동했대요. 그러면 두 가지 물어봐요. 진동수와 파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한번 말해볼까? 진동수는 얼마니 얘들아? 얼마야? 정의가 뭔데 진동수가? 1초에 몇 번 아님? 몇 번 했다 그랬어? 10번이지. 다음 뭐라고 할래? 10. 단위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헤르츠. 주기라고 쓰려 했는데 이거 파장을 썼네. 주기 다음. 주기 얼마니? 얘기 좀 해봐. 주기의 정의가 뭐냐고?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 10분의 1초야. 0.1초지. 어떻게 가면 돼요? 이거분의 1로 가면 된다는 거 공감하니 얘들아? 5000Hz 그러면 뭐야? 주기는 얼마야? 5000분의 1초, 5000분의 1초. 그래서 요거는 10분의 1초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별표가요. 별표인데 주기하고 진동수가 아주 특별 관계에 있는데 주기는 뭐 분의 1인 것 같아요? 둘이 역수관계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거 돌려서 해도 마찬가지지. 무슨 얘기냐? 정리해보자. 5Hz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주기는 뭐야? 5분의 1이야. 됐니? 그러면은 얘들아 주기가 10초라 그랬어. 그러면 진동수 얼마게? 주기가 10초 그랬어. 그러면 진동수는 고민할 거 없어. 10분의 1 헤르츠예요. 둘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 하나가 5면 5분의 1이고 하나가 10이면 하나는 10분의 1이고 그럼 이런 관계를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비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누가 하나 커지면 하나 작아지는 관계거든? 근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관계는 역수 관계라고 해요. 역수. 자, 그래서 112쪽 보자. 역수 관계는 또 반비례라고도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112쪽에 파동의 요소가 그래 별 3개 치라고 했는데 쳤니 얘들아? 마루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볼은 가장 낮은 곳이고요. 확인했어요? 진폭 문제에서 항상 이게 진폭이다 이렇게 자꾸 나와.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이에요. 이거 반.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다. 마루에서 골까지 절대 아니야 얘들아. 함정 포인트 거기 있어. 다음 파장 어떻게 생각하라 했어요? 파동의 길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기와 진동수. 주기 진동수는 동그라미 쳐놓자 얘들아. 주기의 단위 중요해. 초야. 뭐하는 초다? 한 번 하는 초야. 됐니? 진동수는 1초에 몇 번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단위를 해를 쳤어요. 그리고 최종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진동수는 주기분의 1. 그 관계 봤어요 학생들? 거기다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 뭐라고 쓰라는 것 같아? 맞춰봐. 이런 관계를 내가 무슨 관계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말 맞는지 봐봐. 난 주기는 알겠는데 진동수를 모르겠어. 말 돼 안 돼? 말 안 되는 개념이에요. 주기를 알면 진동수는 무조건 알 수 있어. 단 둘 다 모를 수는 있지. 근데 하나만 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 알면 하나 자동이에요. 자 플러스 강의가 문제. 자 우리 주변에는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보통 파동하면서 아까 매질 얘기했거든. 선생님 목소리 여기서 전달되지만 우주 공간에서 우리 대화하면 들리게 안 들리게? 안 들려요. 왜?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고 공기가 매질인데 매질이 없어서 그렇거든? 네. 우주 공간에서는 아예 소통을 못할까 우리?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도 있어? 뭔데 이거? 저 통신 같은 걸 하면 돼 안 돼? 돼요. 통신은 뭔데? 소리야? 전파로 가요 전파. 전파는 뭐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같아 내가. 공기 같은 매질이 없어도 돼요. 또 다 태양에서 우리한테 오는 너희도 알고 있었니? 빛도 파동인 거 알고 있었니? 진짜? 그러면 빛도 매질이 필요해? 없어도 돼? 빛이 저 태양에서 우리까지 올 때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 근데도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매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되는 애들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전자기파. 자, 진공에서도 퍼져나간다. 이 뜻이냐? 그럼 매질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한다는 얘기야. 되니? 네. 뭐가 여기에 속해 오면 선생님이 얘기해준 두 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전파야. 선생님 뭐 다른 거 더 나왔는데 적외선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적외선도 빛의 영역인 걸 알고 있니?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다음 매질은 진동방향 찾기. 얘들아 매질은 직접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매질이 어디로 갔어? 매질은 다음 매질의 이동 방향 물어보거든요 학생들. 그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다 라고 던져주고 A점, B점, C점, D점의 이동 방향을 써라 그랬어요. 할 수 있겠니? 자 그때 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 일로 간다고 나왔지 얘들아. 살짝 겹쳐서 그리자. 살짝 겹치게 그리자. 겹치게 그리고 확인했어? 그러면 A는 지금 이 노란색이 파란색 되는 꼴이야. A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 답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다? 위 아니면 아래야. 네, 파동이 움직여요. 파동이 움직이는 게 파동은 움직이지.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봐봐. 민호 학생이 선생님한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얘가. 파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뭐가 움직였다 그랬지? 아까 뭐가 움직인다 그랬지 얘들아?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매질의 이동 방향 그럼 매질 이렇게 갔다고 하면 돼? 안 돼? 매질은 어떻게 갔다고 해주는 게 맞아? 네. 내려간 거야. 매질은 아까 뭐만 한다 그랬었지 우리?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 답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야? 위 아니면 아래야. 근데 왜 위 아니면 아래로만 진동이에요? 매질은 직접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질은 여기 진동만 해주고 실제 이 진동 과정에서 뭐만 옆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야. 뭐 에너지. 응? 지금 지진이 여기 도달했어. 그럼 여기 막 들썩들썩 하겠지. 들썩들썩 뭐 위아래로 하겠지. 그다음에 여기는 들썩 안 하면 요 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하겠지. 자 봐봐, 내 자리가 들썩하다. 이 옆에가 들썩, 저기가 들썩. 뭐가 가고 있어 지금? 땅이 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지. 땅은 뭐만 했어? 들썩들썩만 했어. 실제 움직인 건 누구? 에너지가 움직인 거야. 내 자리에 있던 지진파 에너지가 이 옆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근데 저희 응, 얘기해봐. 매질이 약간 옆으로 진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진파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이렇게 지진파님이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런 파동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지진파 중에 P파, S파 뭐 이런 들어봤어요 학생들? P파, S파? 아니야? 그래서 봐봐. 만약 이런 파동들 있잖아. 이런 파동 같은 경우에도 얘는 뭐냐, 매질이 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데 이런 진동을 하는 것 뿐이야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직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선생님이 약간 겹쳐지게 그린 이유는 뭔데? 얘가 계속 이 모습은 아니고 계속 모습이 바뀌겠지. 그래서 다음 모습을 그냥 미리 예측해서 하나 그려본 거야. 근데 이때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옆으로 가면 돼? 안 돼? 답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란 얘기냐? 위 아니면 아래. 그러면 A는 아래로 갔어요. 그럼 B는 다음 뭐니 얘들아? 얘기 좀 해봐. B의 다음 예측 방향. 위. 얘는 얘 C. 아래. 아래는 이해함? 얘 D는 어디니 얘들아? 위. 만약에 이 문제가 반대로 나왔어요. 반대로 나왔다는 얘기가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만약 나왔어? 파동이 진행을 할 수 있어? 왜 진행을 할 수 있지? 뭐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요? 그건? 에너지.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다고 문제 나왔으면요, 이렇게 겹치면 안 되고 뭐야? 다음 모습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어. 예상되는 다음 모습을 우선 그려놓고 보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요거? 살짝 겹쳐지게 그리면 뭐 할 수 있다. 예상보다 다음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3번 물에 빠진 공과 물결파 그랬는데, 물에 빠진 공은 어떻게 좀 물결로 끓일 수 있다 없다? 답은 끓일 수 없다. 왜? 왜냐하면 뭐라고 할래? 왜? 위아래로. 네.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직접 그 물을 타고 같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용수철을 흔드는 조건과 용수철 파동 그랬어요. 용수철 너랑 나랑 우리 너와 내가 용수철을 잡고 흔든다고 가져가자 얘들아. 뭐 세게 흔들 수도 있지. 다음 빠르게 흔들 수도 있지.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고. 용수철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자, 상상해보자. 용수철이 없으니까 세게 흔들어. 와, 세게 흔들어. 뭐가 커짐? 진폭이 커져요. 빠르게 흔들어. 뭐가 커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 배운 거 중에 진동수가 커져. 이거 이해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게 흔들면 진폭이 커진다는 뜻이냐. 세게라는 말이 문제에서 딱 제시했으나 진폭을 크게 했다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고, 빠르게 흔들었다 그랬으면 뭐야? 진동수를 크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진동수가 커지면 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봐. 작아지는 겁니다. 항상 둘은 반비례 관계 있어. 역수는 어차피 반비례랑 똑같은 뜻은 돼. 하나 크면 하나 작아지니까. 자, 그래서 113쪽을 풀어보자. 물에 돌 던지면 결국엔 파동이 멈추잖아요. 어떻게 멈춰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보존되거든.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항상 뭐가 에너지가 공급되면 에너지는 결국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왜 그럴까? 바뀐 거야. 뭘로 바뀐 걸까? 버려진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마무리되거든 다들.
열 에너지는 뭐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가 돼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지진도 뭐 평생 물 가진 않지. 가다가 점점 세질 것 같아,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지지. 가는 그 도중에 결국 뭐야, 에너지가 조금씩 열 에너지 바뀌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다 보면 진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진폭이 작아져. 처음 출발할 때가 제일 커. 그건 맞아. 그다가 지진이 좀 약해졌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흔드는 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처음보다는 약하게 흔든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 약하게 흔든다는 얘기 자체가 뭐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썩거리다가 막 다음에는 좀 들썩이 약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 응. 그래서 이동하는 건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계속 똑같은 크기가 될 수는 없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과학을 배울 때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거든.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뭐 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 전환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이라는 우리가 못 쓰는 형태가 돼버려. 열을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쓸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에너지가 없어진 건 아니야. 에너지 흩어져 버린 거야. 바뀌어서. 우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 빛은 또 매질이 없잖아요. 빛은 매질 없어도 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빛은 어떻게 움직이냐고? 네, 그 태양이 그 지구로 올 때는 그럼 빛은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직진해서 오냐고? 이렇게 오냐고? 네. 이렇게 와. 걔들 아까 선생님이 빛하고 전파를 뭐라고 했는지 아니? 거기서 뭐라고 했지? 전자기파라고 했지. 보통 매질이 대부분 있어. 얘들 빼고 다 매질이 있거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매질이 제자리 진동할 때 옆으로 전달되면서 온 거거든? 근데 얘들은 왜 전자기파냐면 자기 자체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빛은 자기 자체의 전기장, 자기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지가 알아서 온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야?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해.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아니야? 네, 그 매질은 그냥 일직선으로 오냐고? 오면 되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오면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일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응? 근데 그 안에는 입자들 있고, 그리고 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동이 있어요, 결국. 응? 이게 우리가 어떤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자전거를 막 앞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얘들아? 펌프질 해야 되지. 자동차 페달 돌리든지 뭐 해야 되지. 그것처럼 앞으로 가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동이 필요해, 결과적으로. 근데 그 진동을 걔들은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 스스로 자기 내부에 뭐가 있다고 전기장, 자기장 합쳐서 전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해. 그 둘을 제외하고는 뭐야? 자기 나름대로의 전자기파가 없는 거야. 전기장, 자기장이 없다고. 그래서 걔들은 단성파 이렇게 얘기해. 탄성파의 특징은 뭔 거 같아? 뭐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 매질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다. 도움 없이 어떻게 가요? 그 안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 진동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냥 직진하면은, 그건 뭐야? 직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 힘이 있어야 되지.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진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응? 이해가 좀 돼? 빛의 세계는 뭐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다. 프로님 혹시 옆에 있는 거 다? 아니요. 아니지. 근데 그러면 에너지가 매질을 만나면 그냥 매질이 혼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에 의해서 진동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응? 이게 왜 진동하냐? 내가 딱 했어.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해? 옆으로 전달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전달하거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전달하는 움직임에 우리는 책을 줄 때 어떻게 주냐? 옆으로 전달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걔는 뭐야? 위아래로 하면서 옆으로 전달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까 선생님 동력 얘기했지, 동력. 이 진동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좀 일부 소모될 수 있고, 요 진동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옆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요거. 제가 진동하면서 에너지 옆으로 밀어낸다고 보는 게 맞지. 밀어낸다. 둥둥둥 이렇게 전달.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매질이 움직이고 그 매질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야. 맞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매질의 이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이동이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안 그랬으면 에너지는 뭐 거기 가만히 있었겠지. 응. 진동이 이동을 만든다. 아, 저 인간 또 더드네. 너 정승은 아니야 저거? 임두근 아니야 저거? 이거 하율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다당당당. 이런 거 다 했어요? 아니야? 네, 그 진동 수가 그 진동 중심에서 위나 아래로 올라가서 다시 진동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예요. 반복 단위가 하나거든. 자, 이 그림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실제 이렇게 움직였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찾는 방법 중에서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 근데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얘는 뭐야?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왔겠지 여기까지. 이해함? 그래서 한 번 찾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즉 같은 부분에서 같은 부분까지야. 만약 여기서부터 찾으면 어디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겠지? 이런 식.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하나인 거.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게 원래 출발이 밑에 있었구나. 그럼 너 말은 그 진동 중심에서 출발하는 게. 아 중심에서 출발하면 한 번 진동이 어떻게 되냐고? 네. 그러면 요거야. 봤냐? 이렇게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야. 여기까지가 한 번이야.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처음 그 상태. 자, 확인해 볼게요. 우선 확인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는 파동. 두 번째 뭐예요, 학생들? 매질. 파동이 전달될 때, 전파될 때 전달되는 것은, 자, 일단 움직이는 건 에너지야. 에너지가 전달되면 우리는 뭐 그 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다 이렇게 갔어요. 마루는 제일 높은 곳, 고는 제일 낮은 곳. 진동하는 폭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번에 나오는 것만 진폭. 진동하는 숫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름이 뭔데요? 진동수. 기준이 얼마나 했어요, 학생들? 1초에 몇 번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한 번에 몇 초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지, 얘들아? 그건 주기야. 자, 1번 문제는 X55 맞았니? 첫 번째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뭐라 그랬네? 시작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그 배구공은 잠시 후 어떤 방향 그랬을 때 배구공은 직접 따라가니 안 따라가니 얘들아? 안 따라간다가 답이야. 매주에 따라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거야. 답은 무조건 위 아니면 아래야 얘들아. 위야 아래야? 위.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했어? 거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했어?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살짝 모하게 그리라고. 겹쳐서 다음 모습을 예상해서 그려. 그러면 답 나와. 그럼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올라가지. 했니? 헷갈리면 그렇게 하면 된다. 다음. 에너지 전달하는 경우는 뭔가 그 에너지 가해져서 뭔가 일어나는 건데 전달 A인지 그 다음에서 기억, 리을, 미음 정보 전달은 니은, 디귿, 비읍. 자, 4번에서 다음 용어 또는 물리량에 해당하는 걸 써라 그랬는데 뭐 잘 썼겠죠. 마루는 제일 높은 B, 골은 C, 진폭은 F, 파장은 E. 자, 5번 잘했어요. 5번을 하려면 20초 동안 40배다. 일단 나누는 게 맞겠죠. 20초 동안 40번이야. 그럼 1초에 몇 번이니 얘들아? 1초에? 2번이지. 1초에 2번이면 1초에 몇 번이냐가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2헤르츠야 원래는. 2헤르츠 나왔으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초에 주기를 갖는다야. 할 수 있겠니? 예. 그래서 주기부터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초 그 다음에 2 뭐 0.5초라고 써도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진폭을 써라 그랬어요. 진폭은 2cm를 쓰시면 될 것 같고 파장은 얼마나 했어요? 4 1에서 5까지 됐나? 뭐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재기 편한 건 뭐에서 뭐까지 되면 딱 좋아요. 골에서 골 또는 마루에서 마루 이렇게 재는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 그랬어. A에서 B까지. 요 말 뜻을 이해했니, 얘들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를 뭐라고 봤냐? 한 번 진동으로 봤지.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주기는 몇 초냐 근데 2초고 만약에 진동수 물어봤으면 얼마지 얘들아? 진동수는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주기는 2초, 진동수는 2분의 1 그렇지. 자, 다 하자 그냥 우선. 114쪽 넘겨볼게요. 자, 이 많은 파동 중에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파동의 종류는 누군가 할 때 소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리를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음파. 소리는 음파야. 초음파도 있지. 우리는요, 한 10에서 10,000번 정도 지나야 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10에서 한 10,000 정도 들을 수 있거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걸 가청 주파수라 그래.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진동하면 우리는 못 들어. 대신 누가 들을 수 있을 거 아니, 얘들아? 우리 귀라는 구조는 10에서 10,000까지만 들을 수 있어, 주파수. 근데 박쥐, 돌고래, 초음파를 교신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걔들은 10,000 이상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10,000Hz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 아, 음파보다 훨씬 진동수가 높다 그래서 무슨 음파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초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니? 그럼 초음파도 음파의 한 영역이야,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더 높은 것 뿐. 근데 우리 사람의 감각기관이 귀에서는 그걸 인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일단 소리는 어떻게 발생해요? 그러면서 아마 봐. 발생했지? 내가 방금 때렸다 그랬는데 때리면 얘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데 진동이 시작돼요. 내가 말을 너희들한테 막 하려고 그러면 어때? 나는 여기 성대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내 목소리 들리는 과정. 1차 성대 진동 맞니? 성대 주변에 있는 공기 진동이 옆으로 전달 이게 귀로 들어갔어. 귀로 들어가면 귀 속에 있는 공기 진동 하다가 무슨 망을 딱 때려요. 무슨 망을 때리는 거 같아? 고막이 딱 진동돼. 그래서 그 고막의 진동이 달팽이관 쪽에 있는 청각세포라고 있거든. 그쪽에 전달되면 거기서 이제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소리는 뭐에서 출발한다? 물체의 진동. 믿으시냐? 소리의 시작은 물체의 진동. 선생님 이거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 안 났니 얘들아? 그거 왜 났니? 진동에서 그래요. 자, 물체가 진동하는 그게 1차야. 2차는 뭔데? 물체가 진동하는 건 그 부분이 진동한 거고 결국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는 그 진동이 뭐야? 공기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물체 진동, 2번은 공기가 진동. 떠드는 거야, 떠드는 거야. 자, 다음. 소리 매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들아? 있어야 된다 그랬지. 없어도 되는 거 두 개 다시 한번 읊어보자. 빛. 그 다음에 전파야. 이제 우리 아까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죠, 얘를? 전자기파. 그래서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 소리 같은 것들을 매질이 있어야 되는 것은 탄성파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는 탄성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전달 과정 한번 볼게요. 물체 진동, 공기 진동, 고막 진동 인식한다. 별표 3개 치자. 소리의 특성. 소리에 3요소가 있어요. 뭐 있는지 아는? 1번, 2번, 3번.
자. 큰 소리가 있고 무슨 소리가 있을까 얘들아? 소리의 첫 번째 뭐가 있다는 얘기 요소 중에서 소리 뭐 크기야. 크기를 다른 표현으로 강약, 세기 뭐 이렇게 얘기해. 자, 들어봐 얘들아 들어봐.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크게 얘기하고 한 사람 작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겠구나. 북으로 가자. 같은 연주를 했는데 큰 북을 치셨어. 또 작은 북을 쳤어. 언제 소리가 크게 나니 얘들아? 큰 북이야, 작은 북이야? 큰 북 소리를 선생님 표현해 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 큰 북 소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작은 북 소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작은 북은 이렇게 표현했어. 자, 선생님이 뭘 신경 써서 그랬는지 봤니? 얘들아, 뭘 신경 써서 그리고 있니 지금? 뭘 다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 진폭. 이거 큰 소리면 요거 무슨 소리다? 작은 소리고.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야,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뭐가 결정하는 것 같은? 진폭이야. 이거 이해함? 진폭이 크면 어떤 소리? 큰 소리. 아까 에너지 얘기했었지? 큰 소리가 에너지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야, 진폭이 소리 크기 결정해. 다음, 두 번째. 같은 크기로 이렇게 연주를 해도, 연주할 때 뭐야?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내가 눌렀어. 다르게 들리지? 걔들은 뭐가 다름? 같은 크기로 연주했어. 뭐가 다름? 뭐가 다르다고 하지 않니? 너 노래 겁나 못하네. 뭐가 안 맞아? 음정이 뭔데? 높낮이야, 높낮이. 높은 음, 낮은 음. 그래서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에요. 높낮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음정이라고 그러고, 음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음정이라고 하지 말자. 음정은 너무 노래 위주로 나오니까 뭐야? 고저라 그래요. 고저, 높고 낮음. 자, 예를 들어서요. 얘들아. 미가 높아, 솔이 높아? 솔. 그럼 만약에 선생님 미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미를 요런 식으로 자, 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솔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랬어. 그럼 솔은 봐봐. 선생님 어떤 걸 신경 써서 그랬는지 봐. 뭘 신경 썼는지 봤음? 뭘 신경 썼어? 파동의 요소 중에서 뭐는 지금 비슷하게 그리려는 거 같지 않음? 진폭은 좀 비슷하게 그리려니 쓰나? 대신 뭐가 달라졌니? 파장. 근데 사실 파장이 요거 좀 짧게 그리고 길게 그렸지. 근데 그러면 파장하고 이제 진동사하고 관계 있는데 누가 더 빠르게 진동하는 것 같아? 둘 중에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그래서 사실 요거가 높은 음이면 저 위에 거는 뭐다? 낮은 음이에요. 그러면 높은 음이 더 촘촘하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높은 음일수록 높낮이가 높을수록 뭐가 진동수가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진동수가 크다고 다시 얘기해봐. 누가 진동수 크니? 이거야. 진동수 큰 거 이해함? 응. 다음. 얘들아, 음악을 듣는데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두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하거든. 음악 좋아하니? 종욱이? 음악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걸로 하고. 좋아해? 노래 듣는 거 좋아해? 무슨 노래 좋아해? 댄스 좋아해? 발라드 좋아해? 없어? 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발라드를 좋아한다 치자. 좋아해 사실. 근데 시끄러! 발라드를 좋아한다 하자. 근데 두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 같은 크기로. 음정밖에 다 맞았어 얘들아.
근데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 목소리는 되게 막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지. 그냥 막 딱 들었는데 막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건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은 참 뭐가 좋다 얘기,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음색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음색. 그래서 소리는 세 번째 요소는 음색이라고 있어. 보통 맵시라고 해. 맵시. 얘들아 같은 걸 같은 크기로 같이 똑같이 연주를 했는데 피아노 소리하고 뭐하고 달라요? 기타 소리하고 다르지. 같은 노래라도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냐? 음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음색이 왜 달라? 자, 선생님 뭘 신경 써서 그리는지 한번 봐봐요. 만약에 A 악기 소리가 이런 파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선생님 뭘 신경 쓰는지 봐봐 얘들아. B 악기로 똑같은 노래를 했어.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 선생님 뭐 다르게 그렸니 얘들아? 뭐 다르게 그렸어? 내가 뭐 지금 신경 쓰면서 했는지 봤어? 똑같아? 네. 아씨. 그럼 좀 극단적으로 하겠네. 아씨. 똑같다니까. 이렇게 하냐, 이거는. 이거. 됐니, 그러면? 나 뭐 신경 썼어요, 학생들? 진폭은 대체로 비슷하지? 맞아? 진동수는 어때? 비슷하지? 근데 둘에 뭘 주려고 내가 노력한 것 같아요? 파동의 생김새가 달라? 그래서 요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음색을 결정하는 건 파동의 형태야. 파형이라고 해요, 파형. 이해하니, 얘들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크고 작냐. 두 번째, 높고 낮냐. 됐니? 그리고 어떻게 들리냐. 그거 음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 소리의 3요소야. 이 3요소가 잘 맞았을 때 좋은 소리가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큰 소리일수록 진폭이 크다. 됐니? 높은 음일수록 진동수가 크다. 됐니? 악기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파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선생님하고 여기 종국 학생하고 같은 얘기 똑같이 했어요. 또 이거 종국이 목소리인데 이거 선생님 목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 나랑은 음색이 다른 거야. 결국 이거 저기다 놓고 찍어보면 둘의 파형은 다르게 생겼을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 가보자. 자, 114쪽에 소리의 세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선생님 뭐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 뭐라 그랬니 얘들아? 진폭 통보라고 했지. 세기는 뭐가 결정해? 뭐가 결정한다고? 진폭. 두 개 봤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밑에 그 그래프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두 개 있지? 네. 왼쪽 건 뭐가 크다? 진폭이 커? 그래서 큰 소리야. 더 상대적으로 크게 들려? 진폭이 크면 에너지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다음 두 번째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진폭 한번 보세요. 위하고 아래하고 딱 보니까 똑같지? 근데 오른쪽으로 넓게 퍼진 건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느리게 진동한 거야. 그래서 진동수에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요.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어때요? 긴 거 같아? 짧은 거 같아? 얘기 좀 해봐. 진동수 크면? 짧아요. 파장 짧게 그랬지 선생님이? 진동수 크면? 다음 그래서 뭐 칼림바 같은 악기는 진동하는 금속막대기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만들 수도 있다. 다음 소리의 음색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했어요. 뭐에 결정한다고 얘들아? 파동이 생김새야. 다르게 들려. 왜? 다른 파동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악기에 따라 소리가 달라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자? 뭐가 달라서? 라고 하면 돼요. 음색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렵니? 할만하지?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볼게요. 매질에 따른 소리 전달의 이해. 매질이 고칠 때 골 전도 헤드셋이라고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 헤드셋인데 여기 귀에 꽂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목에다가 걸치면 소리가 들려. 한 번도 못 봤어? 문명의
떨어진 것들. 원래 이게 헤드셋이지. 당연히 이래야지 들릴 것 같지. 근데 목에만 이렇게 걸쳐놔도 여기서 진동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들립니다. 골전도 헤드셋이라고. 여기 걸쳐놓기만 했는데 이렇게 여기 살짝만 걸쳐놨는데 아니 여기 걸쳐놨는데 여기를 막 진동시키거든. 그 진동이 여기로 이렇게 전달돼갖고 왜 여기 다 뭐야? 고치 아니니 얘들아? 고치 전달해가면 결국 고막까지 전달되는 거야. 뼈 닳는 거 아니에요? 어디? 뼈 닳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 아니 응. 닳는 거 아니에요? 아, 뼈가 이게 막 흔들리다 닳는 거 아니냐고? 네. 겁나 오래 흔들고 안 단다고 뭐 보장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정도까지 뭐 모르겠네 그건. 얼마나 흔들려야 돼? 다음 이빨이 흔들려도 소리가 들려요. 이빨? 네. 들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어? 없었어? 이빨이 근데 흔들려도 들리죠 원래는. 응? 근데 이빨 흔들리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던 것 같아? 네. 뭐 살짝 여기 막 걸리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걸리는 소리 여기 이빨 흔들리면서 약간 옆에 이렇게 칙칙 걸리는 소리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빨이든 뭐든 너 뭐 잘못 씹었을 때 들려 안 들려 그러면 이게 막 잘못 씹은 적이 없어? 뭐 깨물어 먹을 때 있잖아. 깨물어 먹을 때 와자작 하면 들려 안 들려? 그게 어디서 들리는 거 아니? 바깥쪽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 안에서부터 온 거 아니? 약간 안에서부터 온 소리 있지 않냐? 없어?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온 소리하고 좀 다르잖아. 어? 아니야? 내가 우기는 거야? 네, 여기서 그러면 자기 목소리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일단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야? 예, 귀 막고 해도 들려 어느 정도. 봐봐, 귀 막고 해봐. 내 목소리 안 들려? 들려. 들리지? 아 들어 안 들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자기 목소리 들리지. 근데 좀 다르게 들리지. 이게 안에서 전달되는 거야. 응? 야 이 개똥들아 들리냐? 만약에 귀를 겁나 막고 있어. 예? 겁나 막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공기로 전달 안 되면은 내 목소리 안 들려야 되지. 내 몸 안쪽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있어 없어? 해봐. 있는 거 같지? 좀 전달되는 방식이 다를 거 같지 거기서는. 뭐 하다 이렇게 했냐? 자, 소리의 파장과 진동소의 관계. 파장하고 진동소는 뭐다? 뭐라고? 여기에서 진동소 크게 했더니 파장 어때? 짧아졌지? 됐나? 촘촘해졌다는 얘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음 자를 튕겨서 소리를 낸다. 자 튕겨봤냐 얘들아? 자를 튕겼는데 자 없냐? 이 부분에 자 있니? 없니? 내가 상상하자 그냥. 자를 튕겨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자가 없나? 아씨. 있잖아요. 같은 자를 처음에 이렇게 튕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길게 빼서 튕길 수도 있거든. 뭐가 더 높은 소리 이게 좀 바짝 붙인 거. 맞아 붙인 거. 그저 생각 안 나면 실로폰 쳐봤음? 네. 실로폰에 이거 긴 게 높은 소리야, 짧은 게 높은 소리야. 뭐가 높은 소리인데? 짧은 게. 짧은 게 높은 소리야. 높은 소리가 뭐가 많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진동수 많아야 된다 했지. 진동 빨리 하려면 무거운 게 좋아, 가벼운 게 좋아. 가벼운. 그래서 적은 양이 빨리 진동해요. 이해함? 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벼워서 더 빠르게 진동해. 이 앞으로 쭉 빼면 빼수록 더 느리게 진동해. 무거워서. 실로폰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건반은 어때요? 가볍거든. 더 빠르게 진동해. 그래서 건반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예요. 요거는 또 자. 뭐 얘기했냐? 거기 보면 그래서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 커지고 높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인했니 얘들아? 다음 뭐 칼람비라는 거는 뭐 그 악기 이름인 것 같고 오늘 좀 해보자. 115쪽.
가려고? 어때? 공부 많이 했어? 뭐 웃음소리만 나는데 아니야? 너 아니지 웃은 거 정수윤이지? 모르는 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만 말고 일단 외울 거가 제대로 안 알려졌어요. 시험 보면 이렇게 알지. 그다음에 뭐냐? 함께 뭐냐? 이름만 알고 끝이야. 그거랑 힘내야 돼. 기기 만들고 뭐가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랑 싸우고 있지. 근데 아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이 틀려도 분리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우리 1월부터 10월에 10시에 새로 밥 만드는 거 들어가지고 같이 할 생각 없어? 근데 우리 이하는 이거 해야 되고 모르겠어? 같이 하자고 그러면 잘 보고 지금 잘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파이팅. 다 했니? 아니지? 아직이니? 마지막 문제. 그 우주에서는 아니 우주가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의 손을 물고 물어? 이게 물어? 물고 말하는 소리 들려요. 아, 잠깐만. 신기하다. 물고 말하면 소리 들리냐? 들리지. 일부 들리지. 근데 옛날에 뭐 이런 문제 있었어요. 우주인이 있어. 우주인이라고 외계인 말고 우주로 나간 사람 우주인이라고 하지 얘들아. 맞니? 우주인이야. 우주로 나간 사람 우주인이라고. 우주인은 1하고 우주인 2가 있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둘이서 더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문제 나왔어요. 예.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이거 하면 되지? 이게 뭔데? 통신하면 되지? 통신 가능한 이유는 이 통신은 뭘로 전달하는 거니까 서로? 전파. 가능하지? 그리고 둘이서 미리 수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빗으로. 내가 손전등을 한 번 깜빡이면 무슨 뭐 yes야, 두 번 하면은 no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 왜? 빛도 뭐니까? 전자기파. 근데 여기 아무리 떠들어도 들려 안 들려? 그때 헬멧을 맞대면 들려요 서로. 왜 맞대면 들리는지 알겠니? 중간에 요 끊기는 부분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 근데 연결되면 결국 들려요. 너 말 맞다나 뭐 깨문다 그랬나? 손을 잡나? 손 잡고 얘기하면 일부 들려요 결국은. 다 들릴 수는 없지. 아주 뭐 또렷하게 들릴 수는 없지. 공기로 전달되는 양이 제일 많지 사실은. 우리가 소리를 이 밖으로 내니까. 근데 성대 자체가 진동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작은 만 조금 들릴 거야. 선생님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서 직접 뭐 실험해본 적은 없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거 옛날에 문제 나왔었다고. 저기 둘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헬멧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맞대고 얘기하면 된다고? 우리 기초하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울리는 느낌으로 들린다고? 다 했어요? 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물체가 진동을 발생하고 주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을 소리라고 하죠. 여기서 파동. 다음 얘들아 세기를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세기는 진포. 너무나지. 진동수가 크고 그리고 파형이 짧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음색은 파형이 다르다. 파형 가셔야 돼요. 7번에 OXXO.
자, 1번 오고 2번은 소리는 매질이 기체일 때만 전달된다. 기체, 액체, 고체 다 전달되고 어디서 제일 빠르게?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어디서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기체. 기체, 3은 고체야. 네. 왜 고체냐? 왠지 기체일 것 같지? 고체에서 가장 빨라요. 왜 그러냐? 이건 전달이거든요, 옆으로. 근데 기체 입자는 거리가 멀지. 고체 입자는 거리가 가장 가깝지. 네. 우리가 뭔가를 전달해야 돼요. 사람이 촘촘히 붙어있으면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그래서 고체가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가 듣는 건 대부분 기체에서 들리고 있지. 그 고체에서 들으려면 어떤 거, 저 운동장 같은 데 가고, 운동장에 놀이기구 같은 거 있잖아. 철봉이나 뭐 이런 거. 한쪽에 귀대고 저기서 저 반대쪽에서 때리면 들려, 안 들려?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어? 저 공원 같은데, 놀이터 같은데, 철봉 같은 게 철로 된 거. 네. 한 사람은 귀를 대고 있고, 반대쪽에서 철봉 때리면 겁내야 들린다. 됐다? 한번 해봐요, 그거. 어쨌든 고체에서 가장 빨라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는 기체에서 많이 들려가고 그게 제일 빠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뭐야? 요거는 전달의 입장이야. 확산은 뭐냐? 어디서 제일 빠르니 얘들아? 확산은 기체 중에서 제일 빠르지. 그건 왜? 그건 피해가는 입장이야. 결국은 뚫고 들어가는 입장이고, 요거는 뭐야? 전달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이해함?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뭐 있냐? 3번 진공에서도 소리가 전달된다. 진공에는 안 돼. 그랬고, 다음 8번 물체의 진동, 주변의 공기의 진동, 귀 속 고음악의 진동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니? 9번 소리의 세기는 기억이고 음색은 디귿이고 높낮이는 이음으로 가셔야 돼요. 다음 소리에 나가는 것 나중에서 고르세요. 그런데 가장 작은 소리는 뭘 보고 찾아야 돼요, 학생들? 진폭이 가장 낮은 거 찾으면 되지. 예, 원하는 썰에서. 진동소가 가장 작은 소리겠구나. 네. 진동소가 가장 작으면 가장 널찍하게 그려진 거 찾으면 돼요. 네. 뭐 나왔어요? 나. 자, 이번에 진폭이 가장 큰 거 제일 높이까지 오르락 내리락 찾으면 돼요. 답은 라. 높낮이가 가장 높은 소리 그랬으면 가장 촘촘하게 그린 거 찾으면 돼요. 다. 세기가 가장 작은 거를 했나? 그럼 가장 높낮이가 파동의 높낮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폭이 가장 뭐한 거 찾으면 돼. 작은 거 찾으면 되죠? 네. 가. 됐니? 자, 11번에 한번 보자. 너희들 국어 실력 한번 보자. 같은 글자이지만 이거 이해 못하는 인간들도 많거든. 같은 글자이지만 네? 다르지? 네. 뭐가 달라? 진동수. 높낮이가 달라. 네? 다르지? 뒤에가 좀 더 높은 음이지? 그래서 이거 높낮이에요. 이해함? 네. 도서관에서 정숙해함으로 시우이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뭐야? 작은 소리를 내는 거지? 네. 그건 뭐예요? 소리의 세게 이기고 소리를 멀리까지 하고 싶어요, 학생들. 멀리. 아까 저민호 학생이 물어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 소리나 진동, 파동 전달될 때 에너지는 일정해 아니면 줄어? 근데 처음부터 크게 출발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지,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는 세게 얘기해요. 디귿은 피아노를 보지 않고도 어떤 음의 건반을 눌렀는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음인지 절대 음감들도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는 어느 정도 하잖아, 그래도 우리도. 이건 진동수 높낮이 때문에.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이어폰의 볼륨 문제는 뭐예요? 볼륨은 크기 문제예요, 크기. 다음 음정 아까 선생님 음정 어디다 썼다가 지웠지? 어디다 썼다 지웠니 얘들아? 높낮이. 음정은 높낮이 문제야. 그래서 니디미 기리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여기도 10분 쉬었다 하자. 어차피 오늘 내용 다 나간 것 같아서 10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뒷페이지까지 같이 볼게요. 탐구비. 자, 첫 번째 탐구 A를 보면 리본 묶고 양쪽 끈을 잡고 실제 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시뮬레이션 해봐야 머릿속으로.
자, 그랬을 때 좌우로 흔들고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 리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들아 리본이 직접 이동하니? 리본은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 여기서 뭐지 얘들아? 비유한다면 매질에 해당해. 매질이 직접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제자리 진동만 한다. 근데 분명히 출렁이면 이동하지. 출렁이면 이동한다를 다른 표현을 하면 출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이동한 거지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직접 이동하지 않아. 에너지가 이동한 거야. 자, 정리 같이 넣어볼게요. 물체가 진동하면 뭐가 발생하고? 파동. 뭘 따라 전달된다? 매질. 매질. 근데 뭐는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매질. 그 다음에 직접 이동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17쪽 가보자. 자, 소리의 특성과 파동의 요소라는 거. 우리 지금 잠깐 쉬기 전에 이거 잠깐 배웠었어요. 세기는 진폭이 결정해. 기억나지? 높낮이는 진동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리느냐는 뭐가 결정해? 파형. 자, 확인해봐요 거기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높은 소리,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를 비교했고, 다음 높고 낮은 소리, 다음 피아노, 바이올린 소리. 네, 정리 들어가 볼게요. 소리의 세기는 뭐에 따라 달라지고 뭐에 따라 달라져요? 진폭. 높낮이는 진동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세기와 높낮이가 같아도 다르게 들리는 건 뭐? 파형.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거 해보자. 다 했어? 그거만 했구나. 여기 옆에 넣어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디까지 하냐면 봐봐. 그냥 문제 풀자. 어디까지? 120쪽까지 금방 할 거 같니? 아니야? 120쪽까지 풀고 하자 그래도. 120까지 쭉 이어서 해봐. 120쪽까지 일단 해봐요.